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일본의 신문에 실제로 실린 기사입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은 한국을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실리자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한국은 반도체와 첨단 산업을 앞세워 경제력이 날로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일본은 고령화와 청년 실업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문제인 대부분의 업계가 매너리즘에 빠져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옛날에는 일본이 경제와 문화가 발달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일본으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일본을 탈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일본의 자랑이었던 소니와 파나소닉은 삼성과 LG에 밀리고 일본의 148년의 역사라 불리는 도시바도 혼란이 지속되오다 얼마 전 펀드의 통째 매각을 선택했죠. 자동차도 일본 회사들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경차만 만들다 보니 자연스레 전기차는 한국에게 유럽 시장을 뺏기고 선박과 철도 또한 한국 조선사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일본의 경제에 대해 회의감을 가진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1인당 GDP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조만간 한국에게 역전당할 추세입니다. 거기에 일본 회사원들의 소득을 조사해본 결과 일본인들의 2021년 임금이 무려 30년 전인 1990년과 비교했을 때 고작 2%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일본의 경제 전문지인 골드 온라인은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일본의 임금은 2% 인상되었지만 그동안 소비세는 7%가 인상되었다. 소비세뿐만이 아니라 각종 세금들도 30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다. 2%가 인상된 듯 보이지만 사실상 일본인들은 30년 전보다 더 가난해진 것이다. 일본 사회의 경직성과 고립주의가 그대로 경제에 반영되면서 일본은 더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중이죠. 무샤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41개국 중 일본이 네 번째로 초봉이 낮다는데요. 프랑스는 369만 엔, 한국은 286만 엔인 반면 일본 대졸자의 초봉은 262만 엔이었죠. 하지만 이게 대졸자 정규직의 초봉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의 임금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2,500엔을 벌지만 임시직 근로자는 시간당 1,660엔, 파트타임 근로자는 시간당 1,050엔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받는 돈이 적은데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의 임금 성장이 2%를 이룰 동안 한국은 무려 92%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니 경제를 발전시키기 쉬웠을 거야. 그래봤자 절대적인 수치로는 일본인들보다 돈을 적게 받잖아 라며 자기 위안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실은 이미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은 OECD가 매년 조사하는 국가별 연평균 임금을 통해 2015년에 이미 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이유로 일본 디즈니랜드의 입점이 가장 저렴하고 일본의 빅맥 가격은 신흥국 가격과 대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였던 일본이 언제 이렇게까지 하락세를 탔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그렇다 보니 일본인들의 생활도 저절로 궁핍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과거 해외에서는 일본인들을 무척이나 환영했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여행을 나가면 경제력을 바탕으로 돈을 엄청나게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 관광지에서 일본인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국민 중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9%밖에 되지 않고 일본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죠. 그야말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외국인들의 일본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대형 항공사인 스카이마크나 전국에 체인점을 두고 있는 술집 프랜차이즈 다이쇼 등의 대기업들이 이미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도쿄에 있는 기업 중 350개가 일본을 탈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일본을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 이미 옛날 일이고 이제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떠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죠. 게다가 일본은 생각보다 영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을 선진국 국가로 생각해 일본 어디서나 영어가 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몇몇 장소를 빼고는 전혀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것을 보며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외국인들도 무척이나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일본을 탈출하고 있다는데요. 일본에서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생각에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일본인들이 선택하는 나라가 흥미롭습니다.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문부과학성 자료에 의하면 일본 대학생이 가장 많이 유학하는 나라 1위가 한국이었고 그 뒤를 이어 2위 미국, 3위 캐나다, 4위가 호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천 명의 일본인들은 아예 한국 취업 전문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죠. 굳이 일본의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량을 견디느니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시장으로 속속 빠져나가는 것인데요. 이에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국경을 초월한 자본 흐름일 뿐만 아니라 두뇌 유출까지 시작되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취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은 빠릿빠릿하고 어렸을 적부터 디지털을 다루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디지털 후진국이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디지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청년들의 영어 능력은 매우 우수한데요. 한국인들의 토익 점수는 700점 정도로 매우 우수한 데에 비해 일본인들은 평균 500점 정도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좋은 자리에 취직하기란 힘들죠. 한때 세계 3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부쩍 가난해졌다는 게 한편으로는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쇠락은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문제, 디플레이션 등등 그동안 그들이 외면해왔던 그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현상을 바꾸려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시위에 참가하면 조롱을 한다고 하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권도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다 한국에 다 뺏기겠어? 한국은 그래봤자 한 달에 10만 엔도 못 버는 후진국 아니야? 당연히 개발도상국이니까 90% 성장이라는 수치가 나오겠지. 그래도 일본보다 못한다는 게 사실. 무슨 소리야? 절대값으로 보더라도 일본은 이미 한국에게 추월당했어. 한 달에 10만 엔은 언제적 이야기야? 싫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뒤처지는 거야. 이게 아베노믹스가 만들어낸 성과인 거야?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면 이미 일본은 한국에게 GDP도 역전당했고 대만과 중국에게서도 패배했어. 이러다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닐까 싶네. 무슨 짓을 해도 뽑아주니까 정부가 일을 안 한다.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한 거야?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우리보다 한국이 잘 산다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지? 와, 이제는 중국에게도 지기 시작한 거야. 진짜 해외 사람들은 파나소닉을 모른다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일본인들은 어떤 국민들보다도 장인정신이 있어 일을 좋아하고 정밀도가 높아서 질 높은 서비스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과거 씀씀이가 좋았던 일본인은 이제 없다. 나만 해도 환율이 너무 올라서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꿔. 앞으로 해외여행은 부유층의 특권이 되고 말 거야. 일본의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같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과 아직까지도 그럴 리 없다며 부정하는 사람 둘로 나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 더욱 부강한 나라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열심히 한국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